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유분 분비가 왜 늘어날까? 얼굴에 피지가 늘어났어요. 유분이 늘어났어요. 이런 얘기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유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 얼굴은 지성인데 유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따로 없나요? 뭔가 집에서 관리를 해서 유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이렇게 계속 유분이 늘어나죠? 피부는 꼭 타고나야만 하나요? 이 유분 분비를 줄여서 얼굴에 뭐 여드름이 생기거나 모낭염이 생기거나 흉터를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뭐 살기가 싫어요. 이 얼굴에 이 유분 때문에 미치겠어요. 계속 닦아도 계속 생겨요. 빼도 계속 생겨요. 피부 관리실 같은 데 가서 유분을 제거하고 뭐 압출하고 뭐 피지를 빼고 해도 그때는 잠깐 좋아졌다가 결국은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연 유분 분비가 왜 늘어날까? 우선 유분 분비를 줄이려면 유분 분비가 늘어나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우리가 치료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유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방송은 유분 분비가 늘어나는 이유, 왜 유분 분비가 늘어날까? 사람들은 이 유분 분비가 늘어나는 게 과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할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전부 정말 안 좋은 걸까? 이 등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번에 방송에서는 유분 분비를 당연히 줄이는 방법을 한번 언급하겠죠. 하지만 유분 분비가 늘어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지만 줄이는 방법에 접근이 쉬워지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면 좀 재밌고 뭐 피부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분이 늘어나는 이유, 도대체 유분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부모님이 너무 여드름이 많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피지선이 너무 많아서 유분이 늘어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보통 어떤 피지선은 유전적 영향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여드름이 많이 나서 고생을 하셨으면 자녀도 고생할 확률이 꽤 있어요. 근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유분이 크게 늘어나서 여드름화 되거나 어떤 모낭염이 많이 생기는 거를 어떤 예방할 수가 있어요. 단지 유전적으로 모든 것을 돌리기에는 피부 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피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보면 피부의 어떤 구조예요. 그죠? 표피가 있고, 표피가 있는데 표피의 가장 밖에 층은 뭐예요? 각질층이 있고 투명층이 있는데 이건 손바닥과 발바닥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설명에서는 요 그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투명층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유극층이 있고 가시층이 있고 기저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 둘, 셋, 네 개의 층으로 나눠주고 손바닥과 발바닥 층만 요 투명층이 있어서 5개 층으로 나누어져요. 그죠?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유분이 일어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정상 피부의 표면은 뭐예요? pH가 수소이온의 농도를 pH라고 하죠. 그걸 로그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그걸 5.0에서 5.5, 어떤 사람은 한 4.8 정도부터를 정상적인 pH라고 하고, 몸의 신체 부위에 따라서 pH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근데 얼굴 피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에서 5.5가 무난하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pH의 어떤 수치예요. 그죠? 이게 정상적인 약산성의 수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유분이 늘어날까? 피부 표면이 알카리화 되게 되면, 손상이 될 때 알카리화가 일어나요. 대부분 여드름 피부는 알카리화가 벌써 되어 있고요. 아토피 피부도 많이 알카리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면이 알카리화 되게 되면 이거를 자기 스스로 피부가 보호하려고 해요. 어떻게? 유분의 배출을 늘려요. 유분의 배출을 늘려서 그거의 유분 자체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피부 표면을 약산성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카리화하면 어떨 때면 알카리화 될까? 비누가 보통 알카리 pH가 몇이에요? 11, 1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비누 세안을 오래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에선 뽀득뽀득 소리가 나면서 하지만 기름이 다 빠지면서 피부 표면을 알카리화로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스스로 극복하려고 유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돼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유분, 지질은 주로 어디에서 형성되나 하면 여기에 있는 유극층에서 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유극층에서, 유극층이 여기죠. 제가 잘못 표시했는데 유극층이 주로 여기죠.
유구층에서 라멜라 바디라는 층판 소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포스포리피드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게 피부 표면이 약산성이게 되면 포스포리파제 A2라는 효소가 거기에 작용을 해서 프리패트 엑시드라는 유리지방산, 자유지방산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러면 피부 표면에 그 지방산들이 요게 각질층 사이에 지질을 형성하는 물질로 들어가게 돼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라마이드, 프리패트 엑시드, 콜레스테롤. 그 세 가지가 주로 이 피부 표면에 있는 지질층을 이루는 어떤 성분들이죠. 비율도 뭐 5대 3대 2 이래갖고 뭐 비율을 적절히 맞추는 성분을 써야지 좋은 피부가 된다. 뭐 이런 뭐 화장품 제품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여기에 있는 정상적인 물질로 가려면 피부 표면이 약산성 5.0에서 5.5에 돼야지 아까 말했던 포스포리파제 A2라고 하는 물질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작용된 물질에 의해서 프리패트 엑시드가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구성 성분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피부 표면이 알카리화 되게 되면 이 위에서 활동하는 효소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피부에 있는 죽은 코네오사이트라고 하는 죽은 각질층 사이에 있는 지질을 얘네들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서 일어나겠죠. 피부 밑에 피지선을 따라서 들어가면 피지에서 나오는 유분이 이와 굉장히 유사한 성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만큼을 얘쪽에서 백업 해주려고 해요. 커버를 해주려고 해요. 피부 표면이 알카리화 되게 되면 라멜라 바디, 층판 소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정상적인 지질로 전환이 안 이루어지게 되고, 이거를 보충해 주려고 피지선에서 프리패트 엑시드라든지 트리글리세라이드 같은 거,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비율이 일정하게 이거랑 이거가 만들어지는 유분이 일정하게 맞아서 여기에 있는 지질들을 형성해 줘야 되는데, 피부가 알카리화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지질들은 양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지질의 양은 유분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유분 배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드름도 많이 나게 되고 모낭염도 많이 나게 되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피지선에서 유분 분비를 늘려주게 되는 거죠. 이거를 스스로 이제 극복하려는 것들이 이런 행동들이에요. 피부 표면을 알카리화 된 거를 이런 물질을 분비해서 약산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각질층 사이에 튼튼한 지질을 만들어서 걔네들이 망가지는 걸 막아주는데, 이렇게 분비되는 유분들이 적절히 나와서 각질층 사이에서 지질을 형성해서 어떤 피부 장벽이 망가지는 것을 보호해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여드름과 모낭염이 더 증가하게 되고 피부가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각질층 사이의 지질의 비율이 얘가 증가하게 되면 비율에 불균형이 와요. 그러면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유분들이 배출되게 되면 또 하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물 위에 기름막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피부 안에 있는 물이 증발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방지가 돼요. 예방이 돼요. 그럼 피부 안에 물이 많으니까 촉촉하게 되겠죠.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유분이 적절히 나와서 피부에 기름막을 형성해주면 물의 증발을 막아주니까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어느 정도 막게 되는 거예요. 피부 안은 건조한데 유분만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는 지성인데 건성이라 그래요. 그 사람 뭐예요? 피부 안은 망가져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유분의 배출이 늘어난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유분이 적절히 나오게 하려면 피부가 건강한 상태, 피부 표면이 약산성인 상태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이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벌써 많이 손상된 경우는 집에서 관리로는 정상으로 돌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레이저나 어떤 피부과적 미용 시술을 받는 거겠죠. 근데 물론 그런 걸 또 잘못하면 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이번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에요? 피부가 약산성인 게 정상인데 알카리화 되면 유분의 배출이 늘어난다. 그런데 피지선에서 배출되는 유분이 더 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왜? 피부 장벽, 유극층에서 만들어지는 지질의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해 주려고 피지선에 나오는 유분이 늘어나서 피부에
각질층에 있는 지질의 비율이 맞지 않게 됨으로써 손상되게 되고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더 많이 생기게 돼서 피부가 악화된다. 유분이 적절히 나오고 이 두 군데에서의 비율이 적절히 맞아야지 건강한 피부가 된다. 그리고 적절한 유분이 나올 때 수분의 증발을 막아줘서 건강한 피부를 갖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10 곱하기 10cm 기준으로 3시간당 1mg의 유분이 배출돼야지 정상인 피부라고. 1.5mg보다 많이 나오면 지성이라고 하고 0.5mg보다 적게 나오면 그걸 건성이라고 부른다고. 과거 방송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드름 피부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드름 피부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유분 배출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죠? 유분 배출이 막 늘어나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분이 늘어나는 걸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름종이로 자꾸 닦게 되고 비누 세안을 자꾸 하게 돼서 피부를 자꾸 뽀득뽀득 소리가 나게 기름을 싹 빼버려요. 그러면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돼 버려요. 알칼리화 됐는데 스스로 극복하려고 약산성 물질인 유분을 배출하는데 그걸 닦아내니까 다시 알칼리화 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피부는 스스로 보호하려고 유분을 배출해서 약선상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닦아내니까 자기 피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유분의 분비 양을 늘리게 되죠.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이제 여드름화되고 모낭염 돼서 피부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에 보면 대부분 세라마이드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고, 세라마이드가 뭐예요? 피부 장벽에서 만들어지는 지질이잖아요.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선에서 나온 유분이 많이 늘어나니까 세라마이드 레벨이 많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핑고신이라고 하는 물질도 많이 레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각질층 사이의 지질이 정상적인 비율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굴이 되게 유분기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에 흔히 말하는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을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손상되게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걸 또 그런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바르게 되면 세안을 할 때 자신의 유분이 많이 씻겨나게 워시아웃 되기 때문에 자기 피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더 공격적으로 만들려는 성향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유분이 더 늘어나게 돼요. 근본적으로 피부가 건강하게 바뀌어서 유분 분비가 줄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분 분비가 늘게 되면 여드름균이 활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여드름균들이 효소를 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알갱이가 되고, 그래서 여드름이 자꾸 심해지고 그 주변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알갱이화 되고 그 주변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혈관들이 확장되고, 그러면 피부 표면은 다시 알칼리화 되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기본적인 틀은 피부의 표면을 약선성화 시키자는 거예요. 이번 방송은 여기서 끝맺 좀 하겠지만 다음에는 왜 정확하게 그런 유분들이 알갱이화 되는가, 피지 알갱이화 되는가, 그리고 그런 유분이나 피지의 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할 거예요. 그런 방송들도 다 열심히 들어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테니까 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